뭐 판교나 이런 데 있잖아, 타운하우스 와 있는 기분. 야, 여기 진짜 뭐 수도권에 있는 타운하우스 그냥 와 있는 그냥 딱 그 기분인데. 전국 아파트 전격 리뷰, 아파트 언박싱,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제 뉴타운 중에서 뜨거웠던 뉴타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강남에서 가장 뜨거웠던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동작구의 흑석 뉴타운 아파트잖아요. 제일 뜨거운 아파트 뭘까? 아리하 아십니까? 아세요? 아리하? 그래요,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흑석 뉴타운 7구역이거든요. 여기가 7구역. 그리고 16년에 분양을 했고 18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총 동수는 20개 동이 있고, 이게 가격이 일반 분양가에서 2배 넘게 찍은 아파트거든요. 현재 호가 보면은 이제 실거래가는 뭐 19억 이미 찍었고 19억, 20억 호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가 특이한 게 뭐냐면 타운하우스 비슷하게 10개 동은 뭐 테라스 하우스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0개 동 플러스해서 몇 개 동에서 이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뭐 타운하우스, 테라스 하우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뉴타운 중심지인 흑석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9호선이 생겨나면서 물론 급행은 아니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주변에 뉴타운 분들이 이 흑석역을 활용해서 뭐 강남이라던가 여의도까지 직장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여기 바로 한강이거든요. 저기가 어딜까요? 저게 이제 용산이에요. 첼리투스. 예. 여기 한강대교만 건너가면은 이제 첼리투스 용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변 딱 보면은 여기가 흑석초등학교. 예. 여기는 학교가 많이 없어. 이게 유일한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흑석초등학교 있고 동양중학교 있고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흑석 뉴타운은 총 11개 구역이에요. 그리고 총 이 계획 세대수는 12,000세대입니다. 그 중에 뭐 상당수는 이미 개발이 됐고 앞으로도 지금 개발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얼마 전에 또 분양이 끝났던 3구역, 흑석 3구역 파크자이가 있고요. 그리고 9구역 지어질 예정입니다. 다 이제 1,700세대, 1,500세대 지어지니까 앞으로도 3,000세대 넘게 들어올 게 물량이 남아있고, 그리고 현재 10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11구역이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구역 또한 이제 여기서 좀 가깝습니다. 물론 뭐 제일 같이 기대되는 곳이 이제 1구역, 2구역 쪽인데 여기는 상가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언제 진행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이제 건축심의 통과한 이제 11구역이 그나마 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공공재개발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뭐 2구역 쪽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역세권 단지예요. 역에서 한 2, 3분이면 바로 아파트 단지 정문이 보이니까 이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특히 이 동작구에서도 이 흑석 뉴타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한 상전벽해,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천지개벽한 그런 동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뭐 이미 입주 시기에 15억 정도가 됐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비싸질 수 있는 이유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한강, 두 번째 역세권, 세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신축. 이 3박자가 어우러진 단지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다 할 뭐 쇼핑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없거든요. 뭐 나가려고 하면은 여의도나 용산 쪽 나가야 돼. 한강대교 건너서 이마트나 이런 게 있으니까 글로 나가거나, 뭐 여의도 쪽에 뭐 앞으로 이제 팝콘도 생길 테지만 여기 IFC몰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장 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아, 저기 한번 비춰줘 봐요. 여기 앞에 뭔가 있지? 또 명소예요. 여기가 효소정이라고 해서 흑석 뉴타운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앞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 시설이 엄청 많아. 노들섬도 있고 앞에 한강공원 이런 거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게 또 크나큰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일반 타워형 아파트가 이쪽 앞에, 역세권 앞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뒤에 이제 108동부터 120동까지가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됐어요. 컬러 자체가 다르거든. 여기는 이제 타운하우스 동은 아닌데요. 이쪽이 이제 타워랑 다 역세권 아예 모여있는 동이거든요. 그러면 조경이랑 이런 게 다 설명이 돼 있고, 앞에 여기도 보통 입주하면은 꺼놓는데 물 다 빼놓고, 근데 여기는
상시적으로 켜져 있네요. 여기가 이제 아크로리버하임 커뮤니티 센터인데 임시 폐쇄 상태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골프존, 가족 운동실, 피트니스, GX라고 그룹 엑서사이즈 있고요. 그리고 락커, 샤워실. 지금은 일부는 운영을 하고 일부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던 데가 커뮤니티 센터고 또 여기 말고 동 밑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랑 이게 그 밑으로 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집안이 한층 높아요. 그리고 뭐 판교나 이런 데 있잖아. 타운하우스 와 있는 기분. 딱 약간 유럽풍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 우리 아파트보다. 근데 서울의 한복판의 역세권인데 이런 형태의 타운하우스를 그때 당시에 7억 중반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근데 여기의 단점은 한강 조망권이 좀 어렵죠. 여기 봐요. 이게 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잖아. 야, 여기 진짜 수도권에 있는 타운하우스 그냥 와 있는 그냥 딱 그 기분인데. 여기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쪽에 사시는 분들 장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일단 두 가지를 꼽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호객 논의도 나오는 점인데, 이제 중대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앰뷸런스 소리 소음이 좀 있다라는 점,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붙어 있는 쪽이 아니라 뒤로 나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이 심한 건 아니라 정말 조용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어린이집인데, 이제 7살까지 보낼 수 있는 이제 구립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어린이집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또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자연공간이나 봤을 때 이런 게 조화롭게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예,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84제곱미터) 테라스형 1층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자, 일단은 뭐 신발장 있고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좌측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어요. 여기는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공용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문을 여닫을 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게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당기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좋아요. 대리면에서 요거. 자, 이번에는 서재로 쓰고 계신데, 여기 테라스는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고 작은 방에서 나갈 수 있고 안방에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 같은 경우에도 작은 방 치고는 조금 넓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되어 있고 거든요. 산책하고 책 보고 이런 자리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은 좁지 않아요. 넓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환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뭐 창문이 크진 않고, 여기 앞에 창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복도랑 연결이 되는 창 같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아예 그냥 열지 않으시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방이 되게 깊고 공간감이 넓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하죠? 좁지 않아요. 두 번째 작은 방 가볼게요. 지금 방, 거실, 그 다음 또 작은 방. 여기 이제 애기 방인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은 아까 그 첫 번째 방보다는 좀 좁아요. 일반적인 30평대 작은 방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방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원래 드레스룸이 안으로 깊게 파여있는 형태가 많은데, 여기는 이 공간에 여기서 열어서 이 공간, 이게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붙박이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화장대가 이쪽에 있거든. 옷 간단한 거, 티셔츠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게끔 꾸며 놓으셨는데, 안방의 공간을 보면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테라스 공간이 되게 길게 뽑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테라스 꺾이는 구조거든. 티테이블 놓고 앉아가지고 보면 타운하우스,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 같은 경우에 욕조가 있어요. 부부 욕실에. 예, 여기 욕조가 있고, 다른 아파트랑 약간 다른 구조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 드레스룸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부를 봤는데 일반적인 구조랑 약간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는 서울 역세권, 9호선 역세권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심의 테라스 하우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한강 보이시죠? 한강 앞에서 동작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1위, 그리고 가격이 가장 비싼 1위, 대림에서 지은 대림 아크로리버 하임 아리하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신상 아파트 전격적으로 언박싱한 거 외에도 기존의 뜨거운 핫파트도 우리가 어딘지 가서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딜리버리 해드리는 시간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신축 아파트, 뜨거운 아파트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리뷰어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